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꼭 해주시겠지? 어제도 안 하셨던데. 자, 반갑습니다. 바이커입니다. 또 오랜만에 바이크를 탑니다. 이전 영상 골드윙 찍고 나서 한 2주 넘게 바이크를 못 탔다가 이제 영상도 찍을 겸 또 일요일날 또 간만에 쉬는 날이어서 이렇게 또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골드윙 영상 조회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보람도 느꼈고, 역시 인기종을 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클래식 네이키드를 굉장히 사랑하고 애호하는 애호가로서 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골드윙의 매력에서 빠져나오도록 발버둥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바이크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국냉식과 수냉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트라이엄프 수냉식이죠, 23년식 수냉식 모델을 타고 있지만 아무래도 클래식 바이크다 보니까 이 국냉식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지인들이 꽤 있는데 다른 분들의 분위기와 비슷하게 국냉식을 타야 정말 클래식 네이키드의 찐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저도 국냉식을 빌려서 자주 타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토록 국냉식에 대해서 이토록 칭찬을 할까? 우선 아주 간단한 작동 방식에 의해서 엔진 사운드가 다르다, 그리고 열기를 배출하는 배기음이 다르다, 이게 주된 이야기인데, 그럼 왜 국냉식은 수냉식보다 소리가 좋은 걸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하고 찾아봤더니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수냉식 엔진에는 엔진 겉면에 엔진을 식힐 수 있는 물줄기가 엔진을 감싼 관을 통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의 피스톤 운동이라든지 밸브라든지 이런 사운드가 우선 한번 가로막히는 그런 방음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뭔가 기계에서 부딪혀서 마치 쇳덩어리가 마모될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마치 벽면에 방음 처리한 것 같은 썩 그리 좋지 못한 사운드로 외부로 아웃풋이 되는 것 같아요. 국냉식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식힐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엔진 피스톤 운동이 쾅쾅쾅 하는 것이 외부로 노출이 되는데, 수냉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냥 엔진 소리만 걸러질 뿐인데 뭔가 감성도 같이 걸러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냉각핀이 돌아가는 소리까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엔진 자체가 운동하는 소리가 아무래도 방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수냉식 바이크를 타게 되면 엔진 소리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치 뭔가 코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뭔가 땅땅땅땅땅 하는 느낌이 아니라 요런 느낌. 소리 또 오졌다. 다시 한번 땅땅땅땅땅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어떤 기계적인 맛이 아니라 최첨단의 느낌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날것의 느낌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공부하시면서까지 클래식 네이키드를 정말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냉식 바이크를 조금 꺼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냉식의 장점은 뭐냐? 소리는 그렇다 치고 그럼 수냉식을 타는 이유는 뭐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모델이 수냉식밖에 안 나오니까. 수냉식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의 열을 기계적으로 식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토크라든지 출력 면에서 국냉식보다 더 타이트하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크발도 훨씬 더 강하게, 출력도 훨씬 더 강하게 세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달리는 맛?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달리는 맛의 매력이 국냉식보다는 확실히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냉식 같은 경우에는 엔진열을 자연적인 바람에 의해서 식혀야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덥거나 습하면 날씨 영향을 받게 되죠. 수냉식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름철 도로를 오랫동안 달려도 걱정하실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부담 없이 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는 아마 오토바이를 오래 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딸려오는 또 하나의 장점은 엔진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엔진이 받는 그런 데미지가 동랭식 엔진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관리만 잘하면 아주 오랫동안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가졌다라는 게 어찌 보면 또한 장점입니다. 우선 출력면, 토크발, 거기에다가 엔진의 수명, 어떤 날씨, 어떤 온도에도 충분히 안전하게 그리고 걱정 없이 탈 수 있다라는 장점은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단점도 있죠.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누수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여름철 정말 과하게 밟다 보면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과부하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딸려오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비싼 점검비겠죠. 이 엔진에 달라붙어 있는 라디에이터 냉각피의 이 순행식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 검사비와 점검을 받고 고치는 비용까지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즉 공랭식보다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라이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 다음 단점으로는 무겁다입니다. 이 들어가 있는 냉각핀 라디에이터 엔진을 감싸고 있는 이 관 자체, 이 모든 것의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바이크의 중량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랭식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자면 공랭식의 최고 장점은 역시나 소리 사운드 감성적이다. 어떠한 단점이 있어도 그거 하나면 충분히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점은 순행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면 됩니다. 라디에이터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부품이 엔진에 덕지덕지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면에서 가볍고 엔진 설계 관련해서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정비성이 굉장히 손쉽고 그만큼이나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다. 근데 딱 여기까지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 또 순행식의 장점을 고스란히 빗대어 설명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말 자연에 의한 그런 냉기 방식으로 엔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 장거리라든지 고출력으로 바이크를 속된 말로 죽여버리면 엔진의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상태 그리고 정말 온도의 격차로 인해서 엔진의 컨디션이 즉각적으로 라이더에게 느껴질 정도로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가 바로바로 느껴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처럼 정말 예민한 그런 예술인처럼 날씨 영향과 온도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이 바이크가 주는 그 매력이 부동감일 텐데 어느 순간 날씨가 너무 덥고 내가 한번 조지다 보니까 갑자기 엔진에서 탕탕 팅탕 뭐 이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스로틀을 감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출력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토크감과 출력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동이 갑자기 안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디션 문제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은 분명 엄청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감성 하나로 공랭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 뭐 그런 장단점을 보고 생각해 봐야겠지만 또 한편 고민을 하게 되는 만큼의 단점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이 트라이언프 T120 같은 경우에는 RTM 최고 출력에 대한 RTM 세팅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5000에서 5500 RTM 사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정보를 드려보자면 분명 이 최고 출력이 5000 RPM 이상 세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3000 RPM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바이크가 3500 RPM에서 이 4000 넘어갈 때 4000 직전에 굉장히 좋지 못한 엔진 사운드가 납니다. 마치 엔진이 갈리는 그런 듯한 소리 뭔지 아실 거예요. 이 사운드 때문인가 4000 이상 RPM을 쓰기가 부담스럽고 불안합니다. 엔진이 망가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트라이언프에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남겼더니 이제 거기에서 해주신 답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이 차는 애시당초 60년대 70년대 역사 깊은 스포츠 바이크였습니다. 즉 이 바이크는 부동감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 영국인들이 뭐 카페라든지 휴게소에 모여서 누가 더 빨리
목적지로 향하는지 그런 스포츠 바이크의 역사를 가진 바이크다 보니까 이 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 출력이 5000rpm 이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엔진에 이상한 질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뻥 뚫린 도로가 있다면 4000rpm, 5000rpm 그 이상까지도 한번 쭉쭉 써봐라. 그러면 이 트라이엄프가 말하고자 하는 그 역사 깊은 헤리티지가 무엇인지,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느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한번 날 잡고 뻥 뚫린 도로를 달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제가 진짜 60년대 70년대 과거에 돌아가서 경주를 한 듯한 그런 감성과 그런 사운드가 느껴지더라고요. 2기통에서 흐르는 그 구회전의 소리, 굉장히 거친 구회전의 그 소리가 굉장히 요즘스럽지 않으면서 과거의 클래식한 사운드와 감성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느껴진 건 생각보다 엄청 폭발적으로 나오는 후반 토크감입니다. 막상 4000rpm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마치 부스터가 걸린 것처럼 한 번 더 토크감이 나와주면서 출력이 나오는 것이 이게 정말 1200cc 엔진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두 가지의 맛을 동시에 즐기고 있어요. 오늘처럼 천천히 달릴 때 이럴 때는 저RPM의 고동감을 즐기기도 하면서 가끔 뻥 뚫린 도로가 있으면 3단 이상 거의 올리지 않고 2단, 3단에 있는 최고 출력, 최고 RPM을 쭉쭉 뽑아가지고 물에 젖은 수건에 물기를 쫙쫙 짜듯이 이 스로틀을 감으면서 동시에 자주 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도 없는 큰 도로에서 고RPM을 했을 때 아마 정말 찐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트라이엄프가 어차피 우리 바이크는 미국 바이크처럼 할리 데이비슨이나 어떤 인디언 모터사이클처럼 이런 고동감이나 고토크, 초반 토크에 몰빵한 그런 엔진 질감과 감성보다는 예전처럼 신나게 도로를 누비고 빠르게 달리는 것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오히려 조화를 외치고 과감하게 순행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걸러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말 도로를 시원하게 클래식 감성을 가지고 재밌게 달릴 수 있는 매력이 그 트라이엄프의 어떤 아이덴티티고 제 1순위로 계승하길 원했다면 당연히 순행식은 더 개꿀따기가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봤을 때는 순행식 바이크의 선택은 어찌 보면 필수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너는 만약 트라이엄프 공랭식과 순행식 두 가지가 나오면 뭘 살 거냐 물어보신다면 과감하게 공랭!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